뉴스 속보 갈등 쌍둥이, 무능한 감독의 실패, 박미희, 이상열 감독, 불명예 사퇴.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흥국생명은 월드클래스의 배구 여제 김연경과 국가대표 세터 이다영의 영입으로 리그 최강팀으로 손꼽혔다. 하지만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폭 논란과 선수들의 프로설이라는 악재를 넘지 못했다. 월드클래스 김연경도 쌍둥이 자매의 공백을 막을 수 없었다. 흥국생명이 끝내 1위 자리를 GS 칼텍스에 내주며 챔피언 결정전 대신 플레이오프로 떨어졌다. 이제는 플레이오프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불안불안한 전력이다. 흥국생명은 시즌 최종전인 13일 KGC 인삼공사전에서 셧아웃 패배를 당하며 정규리그 1위 자리를 GS 칼텍스에 내줬다. 시즌 내내 1위 자리를 지켰지만 학교폭력 사태로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이재영과 이다영의 공백을 극복하지 못한 채 2위로 마쳤다. 시즌 전 간판 스타이제 영과 재계약하며 세터 이다영을 FA에 영입한 흥국생명은 김연경까지 전격 복귀해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다.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란 뜻의 50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기대대로 개막 10연승을 질주하면서 1위 독주 체제를 갖췄다. 그러나 3라운드부터 위기가 왔다. 외국인 선수 루시아가 어깨 부상으로 이탈하며 첫 연패를 했다. 이어 팀 내 불화설이 불거져 분위기가 묘해졌다. 3라운드 2승 3패로 주춤했고 4라운드 오전 전승으로 반등하는가 싶었지만 5라운드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세터 이다영의 경기력이 흔들리며 5라운드를 2연패로 시작했고 이후 쌍둥이 자매의 교통력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11일 두 선수가 학폭을 인정하고 선수단을 떠나기 전까지 흥국생명은 17승 5패 승점 50점으로 부동의 1위였다. 2위 GS 칼텍스에 승점 8점 차로 앞서 있었지만 쌍둥이 자매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뒤에 속절없이 추락했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비중이 큰 이재영의 공백으로 리시브가 무너진 게 뼈아팠다. 마지막 8경기에서 흥국생명은 2승 6패로 승점 6점을 따내는 데 그쳤다. 6패 중 4패가 셧아웃 패배로 무기력했다. 새 외국인 브루나는 경험 부족으로 헤맸고 세터 김다솔은 기복이 심했다. 설상가상 센터 김세용마저 마지막 3경기를 남겨놓고 손가락 부상으로 빠졌다. 김연경이 어떻게든 중심을 잡고 버텼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 사이 6연승을 달리며 승점 16점을 쌓은 GS 칼텍스에 따라잡혔다.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시즌을 보낸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은 애써 담담함을 유지하고 있다. 박 감독은 인삼공사전을 마친 뒤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오늘 경기는 빨리 잊어버리려 한다. 또 다른 목표를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 시즌은 끝났지만 오는 20일부터 3위 IBK 기업은행과 3전 2선승제 플레이오프가 기다리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4승 2패로 흥국생명이 앞서 있지만 마지막 2경기에선 IBK 기업은행이 모두 셧아웃으로 이겼다. 쌍둥이가 빠진 2경기에서 흥국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졌다. 큰 경기 경험이 많은 김연경이 있지만 나머지 젊은 선수들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봄배구의 부담이 더 크다. 현재 전력이나 분위기에서 오히려 흥국생명이 밀리는 형국이다. IBK 기업은행도 부상이 있는 라자레바와 표승주의 몸 상태가 변수지만 쌍둥이가 아예 빠진 흥국생명처럼 전력이 뿌리 뽑힌 상황은 아니다. 박 감독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그는 다행히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 체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수들의 체력과 마음의 무게를 해소시켜 플레이오프를 잘 준비하겠다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말로 봄배구에 임하는 각오를 드러냈다. 여기 우리는 다른 속보 뉴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끝내용서 받지 못한 이상열 감독 불명예 사퇴. 2009년 박철호 구타 사건 매도 풀지 못하고 사퇴. 이경수 감독 대행 체제. 지난 2월 이재영 이다영 자매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앱학 교통력 사건으로 시작된 이른바 학폭 미투는 다른 종목과 연예계로까지 번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물론 쌍둥이 자매처럼 과거에 저지른 일을 인정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결백을 주장하며 법정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개그맨 홍현희는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와의 대면을 통해 오해를 풀고 학폭 의혹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2009년에 있었던 폭력 사건으로 퇴출됐다가 작년 프로팀 감독으로 복귀했던 KB 손해보험 스타즈의 이상열 감독의
과거의 잘못을 확실히 씻어내지 못하면서 11개월 만에 감독직 사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만약 이상열 감독이 12년 전 폭력 사건 피해자였던 박철우 한국전력 빅스톰을 직접 찾아가 진정성을 담아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2009년 박철우 구타로 구설수에 올랐던 지도자 이상열 감독은 친정팀을 명문으로 만들고 싶다는 각오를 지키지 못하고 팀을 떠나게 됐다. 흔히 삼손이나 야생마 하면 야구의 이상훈,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이나 축구의 김주성을 먼저 떠올리지만 배구에서는 이상열 감독이 80년대 후반부터 코트의 삼손으로 불리며 명성을 떨쳤다. 경기대 시절부터 장윤창의 뒤를 이을 국가대표 라이트로 기대를 모았던 이상열 감독은 대학 졸업 후 1989년 럭키 금성에 입단해 1997년까지 대표팀과 실업 배구를 오가며 활약했다. 이상열 감독은 195cm의 큰 신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풀한 스파이크와 강한 카리스마, 그리고 준수한 외모로 남자 배구를 대표하는 스타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고질적인 무릎 부상 탓에 전성기는 그리 길지 못했다. 동시대의 고려증권과 현대자동차 서비스라는 양대 산맥이 존재했기 때문에 겨울리그에서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던 것도 실업배구 시절 이상열 감독의 옥점이었다. 은퇴 후 모교인 인천고등학교에서 코치와 감독으로 재직하던 이상열 감독은 대표팀 코치를 맡았던 2009년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바로 대표팀 선수였던 박철우를 구타한 사건이었다. 이상열 감독에게 폭행을 당한 후 대표팀에서 이탈한 박철우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열 감독에게 구타를 당해 피멍이 든 자신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이상열 감독은 대한배구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아마추어 배구와 대표팀을 관장하는 대한배구협회와 V리그를 운영, 관리하는 한국배구연맹이 다른 단체였다는 점이다. 대한배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상열 감독은 징계와 무관했던 한국배구연맹이 운영하는 V리그에서 경기감독관으로 재직했다. 그리고 이상열 감독은 2011년 현역 시절 국가대표로서 배구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한배구협회로부터 받았던 무기한 자격정지가 2년 만에 해제됐다. 징계에서 해제된 이상열 감독은 2012년부터 이경석 감독의 후임으로 경기대 감독으로 부임했다. 이상열 감독은 OK저축은행 업샷의 창당 멤버가 된 이민규, 송명근, 공교롭게도 폭 사건으로 잦은 시즌 아웃, 송이채, 군 복무를 키워내며 경기대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지난 2015년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지내기도 했던 이상열 감독은 작년 4월 권순찬 감독의 후임으로 KB손해보험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퇴 재점화, 불명예 사퇴로 일단락. 이상열 감독이 시즌 전 박철우에게 용서를 받았다면 시즌 중 사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여전히 적지 않은 배구 팬들은 이상열 감독의 박철우 폭행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만약 이때라도 이상열 감독이 박철우를 찾아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면 지금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 프로팀을 맡게 되면서 팀을 재정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탓일까? 이상열 감독은 끝내 박철우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갖지 않았다. 물론 구단이 자리를 마련해주길 기다렸을 수도 있지만 이는 가해자인 이상열 감독 본인이 직접 나서야 했을 문제다. KB손해보험은 1순위로 지명한 말리트급 노모리 케이타의 활약에 힘입어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대로 성적을 유지한다면 이상열 감독은 2010-2011 시즌 이후 KB손해보험을 10년 만에 본배구에 진출시키는 사령탑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열 감독은 지난 2월 쌍둥이 자매학 교통력 사건이 터진 후 피해자 박철우의 분노를 사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는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분노한 박철우는 지난 2월 18일 OK금융그룹과의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를 통해 이상열 감독의 폭행 전력을 폭로했다. 이상열 감독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2월 20일 자녀 시즌 출장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는 자녀 연봉을 받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 휩싸였고 결국 이상열 감독은 12일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감독 대행을 맡게 된 이경숙 코치의 부담만 더욱 커진 셈이다. 승점 52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 KB손해보험은 13일 현재 정규리그 5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2위 우리카드 위기를 3점 차이로 추격하고 있지만 OK금융그룹에게 2점, 한국전력에게 3점 차이로 추격을 당하고 있다. 여기에 전력의 반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케이타가 시즌 중반부터 체력 문제를 드러내며 초반 같은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상열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KB 손해보험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신은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기회가 없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10년도 더 된 일에 아직까지 앙심을 품고 있다며 피해 자를 원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면 배구의 선후배를 통해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고 피해 자가 받은 상처의 크기는 애초에 가해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상열 감독은 정규리그 막판 V리그에 큰 상처를 남기고 명예롭지 못하게 팀을 떠나게 됐다.